내신 컷만 갖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어학 계열은 사실은 외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합격 비중이 높다. 건국대와 동국대 학교장 추천에는 뭐가 없죠? 네, 없습니다. 다음 이제 중앙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앙대는 전통적으로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27학년도에는 뭐 성장형이라는 또 수능 최저가 들어간 전형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는 융합형 탐구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앙대 융합형, 예전에 다빈치라고 불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일반고 애들이 쓰는 거고 탐구형은 특목 자사고 애들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눴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좀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융합형에도 정량적인 내신이 좋지는 않지만 융합형의 취지에 맞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한 어떤 그런 융합형 인재를 뽑는 취지에 맞는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합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탐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지만 특정 어떤 전공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꾸준한 어떤 탐구 역량이나 심화 역량이 돋보이는 친구들은 내가 면접에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합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교 유형을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율은, 일반고 비율은 융합형이 좀 더 높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화 포인트는 의대, 중앙대 의대도 이제 융합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원래는 면접은 탐구형에서만 보지만 의학부에 한해서 융합형에서도 면접을 본다. 대신에 1단계 5배수로 선발한다. 이런 거를 올해부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융합형과 탐구형은 같은 대학이지만 학업 역량이 50대 40, 그리고 진로 역량이 30대 50으로 탐구형의 진로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수 과목이라든지 전공 과목에서 본인의 어떤 탐구 그런 과정들, 또 기재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면접에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 이런 어떤 경쟁력과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전형을 넣을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문과 친구들 또는 이제 외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한국 외대에서도 두 가지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인데 여기 면접형은 이제 수능 후 면접입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외대도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면접 50%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적당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영 비율, 평가의 수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서류형은요, 학업 역량이 50%, 그다음에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은 반대입니다. 그럼 요 평가 비중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특목 자사고거나 전공적 합성을 진짜 잘 맞춘 친구들은 무조건 면접형만 지원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외대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외대는 어떤 학교입니까? 어학, 어문 계열 특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의 어떤 지원 비율이나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고, 외국어 역량,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역량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제가 이제 서울 캠퍼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서류형, 면접형 관계없이 어학 계열,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뭐 제3세계 언어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학 계열은 사실은 외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합격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경영학과나 사회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합격 비율이 높지만 입결을 보면 입결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작년에 서류형은 사회과학대 70컷이 2.4였고 면접형 같은 경우는 70컷이 3.76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영어대학 같은 경우에는 70컷이 또 2.9였고 또 면접형 같은 경우 2.8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학업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더 큰 모집 단위가 있고 진로 역량에서도 차이가 큰 모집 단위가 있는데, 한국 외대의 특성상 어학 계열과 그 외에 상경 계열 사회과학은 조금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어학 계열은 절대적으로 전형에 상관없이 외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입결에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시립대를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서울시립대는 좀 특이한 게 물론 면접형, 서류형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능 최저를 도입했던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고 대신에 경영학부 80명만 서류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럼 나머지 학과들은 뭐가? 면접이 무려 50%다.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집 단위별 학과별 인재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학과별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어떤 과목별 강점이라든지 생기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경영학부를 살짝 제가 띄워놨는데, 경영학부 인재상은 뭡니까?
수리적 분석력,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 밑에 뭐 기업과 시장의 문제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경영학과에 맞춰서 관련된 활동들, 동아리들, 독서들 정말 잔뜩 했는데 만약에 수학이나 영어의 학업 역량, 정량적인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경영학과 인재상에 맞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인재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강점인 과목들과 매치가 돼 있는가 이런 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형은 어차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경영학부를 쓸 친구들은 서류형으로 쓰는 거고요. 면접형에서는 이런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잠재 역량 40%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심화 탐구도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다. 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화여대 학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는 서류형, 서류 100 전형이었는데 올해 드디어 수능 후 면접을 보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렇게 분화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서류형은 이제 서류만 봅니다. 근데 이제 모집 단위별로 계열별로 조금 수능 최저 수준은 다른데 보시다시피 인문 자연은 뭐 국어나 또는 수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수준에서 이하보. 그러니까 지금 인문 계열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예과나 약학과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4과목 수능 최저를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크랜튼이라고 이제 자유전공으로 알고 있는 스크랜튼도 3합 5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를 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이화여대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 중에 내가 이제 내신이나 생기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수능 경쟁력이 뛰어난 어떤 학군지라든지 이런 지역의 여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이 스크랜튼에 지원해서 입결에 본인의 약점들을 좀 상쇄하려는 지원 전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활동의 폭이 조금 넓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학부는 영어 2등급 필수에 이제 이하보, 국어는 반드시 들어가고 이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류형을 지원할 때는요. 보시면 이제 면접형 올해 이제 신설된 면접형과 서류형의 평가 요소별 비중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일단 5배수로 좀 많이 뽑아요. 역시 이화여대도 다른 학교를 이제 충원을 좀 걱정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시면 학업 역량을 반영하는 비중이 서류형이 좀 더 높습니다. 30%인데 활동 우수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기부, 뭐 비교과 활동 이런 부분들이 60대 40으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화여대 면접형을 만든 목적은 뭐다? 일반고 학생을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학업 역량보다 활동 우수성을 저희 3배 가까이 보는 데다가 수능 최저를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어떤 특목고 학생들, 전략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선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본인의 어떤 강점에 따라서 수능 최저냐, 아니면 내 생기부 활동 우수성이냐, 또는 면접이냐, 이런 역량에 따라서 올해는 여학생들, 상위권 여학생들의 선택지가 2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건국대, 동국대는 이제 학종을 뭐 복수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건국대와 동국대 학교장 추천에는 뭐가 없죠? 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보통 상위권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수능 최저가 없고 대신에 서류를 30% 보는데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70%라고 하지만 상위 10개 과목을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별력이 없어요. 동국대 측에서도 우리는 사실 서류 변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할 때 동국대 학추는 말만 교과지 일반고 학종, 일반고끼리 학종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변별력을 내가 동국대 시급하니까 막 1등급대야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 수준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동국대 서류 30%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건국대는 동국대만큼은 아니고 또 거기는 교과 70%의 변별력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30의 경쟁력 또 여기서 이수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내신이 좋다 하더라도 학주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종을 쓸 경우에는 건대, 동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종 가이드를 통해서 어떤 면접 문제가 나오고 본인들이 어떻게 서류 평가를 하고 어떤 합격 사례들이 있는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나의 서류나 생기부가 합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학종을 냉정하게 보시고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신 컷만 갖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 주요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찾아봤고요. 어쨌든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일반고 또는 특목 자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평가 요소 같은 비중들을 보면서 나에게 좀 더 적합하고 유리한 전형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아프론의 최동선 소장이었습니다.